안녕하세요. 마리아DB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엑스팬드 웨비나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데모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 내용과 다른 메모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사용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실제로 엑스팬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이 가능한가, 기존의 MySQL, MariaDB, 다른 기타 오픈소스에서 확장이 어려운 부분, 그것이 RDB에 ACID를 지원하면서 라이트 스케일 아웃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시간으로 오늘은 세팅을 했습니다. 현재는 10대 노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서 노드 추가나 노드 확장, 그 다음에 부하 테스트 등을 통해서 실제 엑스팬드가 여러분의 그 대규모 서비스,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규모 동접자를 받아줘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에 샤딩이라는 고통이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나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확장을 만족시켜주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좋은 솔루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하기 전에 기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웨비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팬드는 분산 시스템이고 십몇 년 전에 개발이 되어서 NoSQL 이전에 이미 인서트, 한마디로 큰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가 인제스션, 한마디로 들어올 때 걔를 받아주지를 못하니 NoSQL이 나와서 로그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들을 받아주는데 문제는 ACID를 약간 깨뜨리고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비즈니스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션 크리티컬하다 보니까 ACID, 기존의 RDB에서 주던 ACID 인덱스,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잘 개발되어 왔던 RDB의 장점들을 같이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엑스팬드를 저도 보고 약간 놀랬던 것은 NoSQL 나오기 이미 이전에 십몇 년 전에 이미 그 파운더나 아키텍처가 분산 시스템이면서 RDB의 ACID를 유지하면서 분산 시스템으로 확장하려는 그러한 설계를 담았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조인을 2017년에 이 엑스팬드 클러스트릭스라는 회사로 이 제품 때문에 조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이 되고 안정화되어서 이미 대규모 고객들이 쓰시기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오라클로 처음 RDB 쪽을 다루었고, MS SQL, 또 다른 RDBMS,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네티자라든지 사이베이스 이러한 것들을 건들면서 OLTP와 올랩을 아우르면서 결국에는 우리 백엔드 쪽에 있는 백엔드 개발자보다 더 딥인 그 백에 있는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 쪽에, 서비스 쪽에, 업무 쪽에 이러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보고 기업이 왜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쪽도 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하고 오늘은 15시 30분까지 엑스팬드를 소개하고 메인은 라이브 데모로 실시간 확장 및 병렬 처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려진 그대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모든 노드가 동시에 쓰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기존에 하지 못하던 오픈소스 RDB들이 제약을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존 페일러라고 해서 멀티존에 각각 다른 존에 둠으로써 이 클러스터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2ms 이하라든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물론 더 나온다고 해서 구성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구성은 되지만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만큼의 퍼포먼스 임팩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분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타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G 이상을, 프라이빗 하기는 10G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산 시스템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뛰어넘으면서 하나의 로지컬한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잘 움직이는가가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데이터 분배를 잘해주고 네트워크 레이턴시에서 얼마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개발을 해놨는지, 옵티마이저가 얼마나 스마트한지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최근 들어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분산 시스템 DBMS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옵티마이저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뒷단에 어차피 클러스터면은 뒷단에서 알아서 비하인드로 데이터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스큐 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는데 저희는 리밸런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 모듈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서 시스템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라이트가 모든 노드가 되고 쉽게 설치하고 쉽게 확장하고 쉽게 노드를 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컨셉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스케일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업만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관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시스템, 좌우로 확장할 수 없는가 라는 숙제가 주어진 거고요. 오늘은 16코어짜리 노드를 통해서 10대, 20대, 64대 그 이상까지도 리니어 스케일러빌리티하게 늘어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중에 있는 특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선형 확장이라고 그러죠. 5대면 5대가 보여주는 성능, 5대에서 10대가 되면은 그것의 2배 정도 가까이 또는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190%의 퍼포먼스, 10대에서 20대, 30대가 될 때도 동일하게 거의 약간의 그 성능 저하는 있지만 100%에서 190%, 그 다음에 4배로 들이면 380%나 370% 이 정도의 선형 확장성을 보여주는가가 분산 시스템의 또 다른 어떤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고민을 했던 것은 엑스팬드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고 있고 대부분 큰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규모 시스템들이 많이들 오픈소스로 운영하다가 AWS 오로라나 다른 시스템으로 가서도 동일하게 페인 포인트가 있고 라이트 스케일러빌리티가 안 되는 문제는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샤딩을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매우 어렵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 개발도 복잡해집니다.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리드 타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확장과 그 다음에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클러스터에서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부하 테스트 및 클러스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PS나 QPS 개념, 보통 지금 시스벤치로 때리면은 10,000 TPS가 나온다 하면은 대략 QPS 계산으로는 한 12에서 13 곱하기 하면 한 12만에서 13만 QPS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벤치를 때릴 때 스레드 개수에 따라서 조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개수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늘어납니다. 그러한 페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데이터는 많은 분들이 MySQL MariaDB는 수억 건 정도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인덱스도 느려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MySQL MariaDB사는 그런 얘기를 오피셜하게는 하진 않지만 실제로 국내에 있는 DBA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페인 포인트가 되는 게 레그 때문에, 슬레이브 레그 때문에 깨지는 현상, 데이터 깨지는 현상 때문에 그 트러블 슈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는 3억 건의 데이터, 시스벤치 데이터 3억 건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특정 고객사에서 20억 건 정도 좀 테스트 해봐 주면 안 되느냐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만들 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시스벤치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시스벤치로 20억 건 정도 데이터로 만들어서 테이블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스벤치를 돌릴 때 20억 건에 대한 테이블에 대해서 클러스터, 엑스펜드 클러스터의 CPU가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TPS와 QPS가 확장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일 아웃이고 분산 시스템이니 당연히 노드 확장과 축소는 필수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하다가 갑자기 노드가 한 대 떨어지면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오토 리커버리, 지가 알아서 두 가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노드가 10대 노드로 운영하다가 하나가 죽었다고 클러스터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9대는 여전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노드가 다시 리부트 돼서 올라올 때 또 다시 리조인이라고 그러죠. 붙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드를 떨어뜨렸을 때 또는 리부트를 했을 때, 강제로 리부트를 했을 때 클러스터는 여전히 작동을 하는 거,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펜드 인터널은 사실 공부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단계에는 좀 많지만 제가 엑스펜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렸던 시스템 ERD가 좀 있어서 걔를 간략하게 좀 펼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전체는 아니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테이블, 레프리젠테이션, 테이블에 인덱스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레프리젠테이션이라 부르는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테이블도 프라이머리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베이스 레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인덱스가 5개 붙어 있으면은 테이블 레프리젠테이션 하나에 인덱스 레프리젠테이션 5개, 그래서 총 6개가 하나의 테이블에 붙어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 리프리테이션 말이 잘 안 나요. 그 리프리젠테이션 별로 슬라이스와 리플리카가 선언이 됩니다. 한마디로 20억 건짜리 테이블에 슬라이스 1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개 노드면은 디폴트로 10개 슬라이스를 생성하면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 슬라이스는 기본적으로 카피가 2개입니다. 저희가 리플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한마디로 10억 건의 데이터면은 10개의 슬라이스면은 하나의 슬라이스가 1억 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1억 건을 가진 슬라이스는 로지컬한 컨셉이고, 피지컬하게 내부적으로는 2개의 리플리카, 2개의 피지컬 컨테이너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데이터가 2군데가 저장되기 때문에 노드가 하나 떨어져도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할 수가 있고 읽기와 쓰기가 모두 다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여유가 될 때 노드가, 클러스터가 알아서 그 잃어버린 노드가 가지고 있던 1억 건에 대한 데이터를, 리플리카를 9대, 남아있는 9대 어딘가에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DBA가 할 일도 없고, DBA가 건들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 기다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10대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2대가 동시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리플리카를 셋으로, 맥스 페일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동시 그 순간에 노드가 2개 떨어져도 서비스가 여전히 문제없이 되게 하겠다. 그게 맥스 페일러 개념인데, 그러면 리플리카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대가 떨어져도 반드시 어느 한 군데에 하나의 데이터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떨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8대 노드, 10대에서 8대 노드가 그 데이터를 다시 조만간에 복구를 합니다. 리플리카 3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리밸런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드가 또 2대 떨어져도 6대로 가더라도 시스템은 여전히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러한 방식이 엑스펜드가 HA, 페일오버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쿼리 익스큐션이라든지 쿼리 프로파일링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까지 보시면은 오라클 RAC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내부에서 어떻게 어떤 노드에서 어떤 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서 병렬 처리를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저희가 라이브를 좀 하고 진행을 하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또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장의 방법은 이건 아주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이건 엑스펜드 이전에 있었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라이머리 리드, 올리 리플리카죠. 한마디로 마스터 슬레이브입니다. 마스밖에 쓰기를 못해요. 10대를 만든다고 했더라고 해도 프라이머리만 쓰기가 가능하고 9대에서는 읽기만 가능하죠. 확장이 안 됩니다. 쓰기 확장이. 기본적으로는 바이너리 로그 덤프 스레드 뭐 이러한 내부 구성에 의해서 마스와 슬레이브 간의 레그가 큰 시스템일수록 쓰기가 많을수록 발생을 합니다. 이게 좀 큰 문제죠, 관리상에. 물론 읽기가 많으면은 읽기를 이렇게 5개를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프라이머리가 가진 2TB라는 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노드가 2TB씩을 가져요. 근데 엑스펜드에서는 2TB를 10대 노드가 n분의 1을 해서 가집니다. n분의 1 곱하기 리플리카 개수. 2개면은 2개, 3개면은 3개. 그러다 보니까 2TB를 맥스페일러 2로에서 리플리카 셋, 복제본 3개를 가진 상태에서 10대 노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TB의 10분의 1인 200기가 곱하기 리플리카 3 하면은 600GB, 0.6TB씩만 각 노드가 그만큼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네, 프라이머리가 죽으면 아주 골치 아프겠죠. 라이트를 확장하려는 또 다른 방법은 샤딩이죠. 업무 영역별로 쪼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다 쪼개서 관리하고 계시죠. 솔직히 큰 시스템들의 큰 회사들의 큰 서비스들, 네, 샤딩을 고통스럽지만 감수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리드라이트를 갈레라 클러스터라는 것, 그 다음에 멀티 마스터라는 용어가 마케터 분들도 많이 쓰시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멀티 마스터라고 씁니다. 근데 진정한 멀티 마스터가 무엇이냐,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갈레라 클래스도 모두 다 쓰고 모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기화예요. 한 군데다가 쓰는 모든 데이터를 5군데다가 다 카피를 씁니다. 10개면은 10군데다가 동일한 데이터를 다 써야 돼요. 그러면서 싱크로너스를 시킨다. 갈레라 클래스도 쓰기가 많은 경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읽을 수 있어야 된다를 마스터 슬레이브 컨셉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갈레라 클러스터도 리드라이터가 다 되는 형태이지만 분명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노드로 해서 사실은 모든 노드에 다 갈레라 클러스 3대를 구성했다고 5대를 구성했다고 모든 노드에 쓰기를 던지지 않고 보통은 실제로는 특정 한 노드로만 쓰기를 보냄으로써 다른 노드들의 클러스터 내에서 부하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좀 제약이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orry for no write scalability. 결국은 write scalability는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러스트릭스DB, 엑스펜드라는 제품은 2007년부터 개발되어 왔어요. 그래서 reliability라 그랬나요? 안정성, 신뢰도 충분해서 충분히 믿고 가볼 만한 제품이고 좀 큰 고객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DB가 클러스트릭스DB를 인수하고 나서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좀 더 확실하게 부었고요. 거기다가 좀 더 특별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어서 후반부에 소개드리고 싶은 특정 기능이 최신 버전에 아직은 알파, 베타 수준이지만
곧 릴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분석, 컬럼나 같은 형태의 어떤 메리트, 장점의 성능도 맛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왜 클러스릭스 DB인가, 왜 엑스팬드 DB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페이턴트도 있고 10몇 년 동안 안정성, 그 다음에 큰 고객들, 한마디로 MySQL MariaDB로는 마스슬레이브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왔던 고객들이 그냥 다 사이즈가 큽니다. 10대 노드 클러스터, 20대 노드 클러스터, 그 이상의 노드 클러스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글로벌에서 더 좀 큰 고객들이 네트 커스터머로, 네트 뉴 커스터머로 새로운 신규 고객들로 좀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팬드 클러스터링 DB인 데이터 분배에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얘기 드린 컨셉인데 나눠서 가져요. n분의 1씩 해서 가지는 방식입니다. 거기다가 리플리카라는 그 몇 개 카피를 가지고 있냐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OLTP성에서 20대로 늘리면은 20분의 1 데이터예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10TB다. 그러면은 계산이 좀 쉽게 할게요. 20TB다. 그러면은 20대 노드를 셋업을 했다. 20대 노드 클러스터로 실제로 고객사가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안정적으로 20대 노드로 했다 그러면은 20TB면은 각 노드당 1TB씩만 가지고 있겠죠. 거기다가 카피를 3개 가져가겠다. 2대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버텨내야겠다. 그러면은 3 곱하기 3에서 3TB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인스턴스 서버가 스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20TB를 데이터를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은 메모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다른 여러 측면으로 부하가 큽니다. 근데 20TB를 클러스터에서 개별 노드에서 3TB씩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훨씬 더 가볍게 날아다니면서 쓸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존 RDB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슬라이스로 분할해서 각 노드별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고 리플리카 개수 2개냐 3개냐 만큼에 따라서 나눠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DL을 보면은 아마 엔지니어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기 디스트리뷰트 1이라는 컨셉도 있고 리플리카스는 2, 슬라이스는 5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미니멈이 3대예요. 디폴트 세대 노드 클러스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대 노드 클러스터를 여러분이 운영한다면은 여러분이 테이블을 제너레이션하고 생성하면은 슬라이스는 5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들어오고요. 맥스페일러가 1이면은 리플리카스는 2, 맥스페일러가 2면은 리플리카스는 3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글로벌 세팅 값에 영향을 받아서 동일할 때 또는 변경이 없었을 때는 이 숫자 값을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면은 하나의 슬라이스 리플리카는 맥스 8GB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얘가 알아서 슬라이스를 쪼갭니다. 슬라이스가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면 6이 될 거고 7이 될 거고 8이 될 거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분산하는 분산 기준은 무엇이냐? 컨시스턴트 해싱이라는 기법을 써서 노드를 붙였다 뗐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데이터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쓰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 해싱을 쓰고요. 그것의 input value, 해싱 키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디스트리뷰트라는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이라는 건 프라이머리 키의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칼럼. 만약에 여러분이 인덱스를 만들고 인덱스를 컴포지트 인덱스로 만들고 디스트리뷰트 값을 셀렉티비티, 선별도를 고려해서 2나 3으로 주신다면은 왼쪽부터 2개 칼럼까지
왼쪽부터 3개 칼럼까지를 해싱 키 값의 대상으로 삼아서 분산 키 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마리아DB 쓰시는 분들이나 MySQL 쓰시는 분들 보면은 오토 인크리먼트가 꽤 많아요. 죄송하지만은 오토 인크리먼트가 성능에 유리한 경우, 특히 작은 시스템에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큰 데이터를 만지는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은 오토 인크리먼트는 가능하면 반드시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피할 수 있다면은 쓰지 않는 설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건 원래 스케일업 RDB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줄 세운다, 시리얼라이저블, 시퀀스로 줄 세운다. 이 개념은 10대 노드, 20대 노드가 서로를 체크하면서 너 1번 땄니? 나 2번 딴다. 2번 땄니? 나 3번 딴다. 서로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병목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엑스펜드는 오토 유니크 값을 권장을 합니다. 물론 오토 인크리먼트 쓰실 수 있어요. 마이그레이션에서 이관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 유니크를 강력하게 제대로 확장해서 쓰시려면 권장을 드립니다. 그 전에 오토 유니크보다 먼저 권장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테이블 설계를 통해서 인조식별자라 부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값으로 PK를 잡지 말고 업무 식별자라고 부르는 그 테이블의 유니크 값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본질 식별자, 내추럴 키를 써서 설계를 하면은 마스터 슬레이브 컨셉에서도 그렇고요. 분산 시스템에서도 강력한 플러스 요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토 유니크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 엑스펜드를 테스트하실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코드 테이블 많이 갖고 있어요. 스케일업 노드 하나짜리에서는 상관없는데 노드가 10개짜리가 되면은 내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 최대한 네트워크를 적게 뛰어다녀야 돼요. 빠르긴 하지만 텐지나 더 좋은 네트워크 밴드위스로 성능을 보장을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도 조인이 일어나고 그럴 때 좀 덜 뛰어다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마스 코드 같은 거, 우편 번호 같은 거, 데이터 수정이 거의 없거나 키 테이블들, 코드 테이블들은 올 로즈로 아마 코드 값이 적으면은 수십 개에서 많으면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까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데이터 변경이 크지 않다면은 모든 노드에다가 동일한 데이터를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코드 테이블을 300건짜리, 300로우짜리 코드 테이블을 10개 노드 모두에 갖다 놓거나 20개 노드 모두에 갖다 놓음으로써 코드 테이블과 조인할 때 다른 노드로 띵뛰기를 하지 않고 자기 노드에서 조인하고 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비밀병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컨셉을 아직 다른 분산 시스템에서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엑스펜드에서만 제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디스트리뷰션 맵이라든지 해시디스 값이 있는데 제가 장표에 넣을 때는 안 깨졌는데 파일로 넘겨서 받으니 이게 깨져버렸네요. 이게 해시 값이 있고요. 그 해시에 따른 슬라이스 값이 있고 그 슬라이스에 따른 그 리플리카가 또 1대 n으로 딸려 붙어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능적 데이터 분배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3개 노드가 있으면은 리플리카들을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리플리카 2개를 각기 다른 노드로 보내놓습니다. 노드 확장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고요. 한 번에 한 대를 붙일 수도 있고요. 한 번에 10대, 20대를 한 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하나 붙이면은 가지고 있던 노드 중에서 그래도 데이터가 좀 많은 데이터를 옮겨줍니다. 노드를 제거하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가지고 있는 리플리카, 남아있는 리플리카가 있겠죠? 계속 카피를 한 다음에 무빙을 시켜줍니다. 노드 장애 자동 복구는 하나가 떨어지면은, 노드 장애가 발생하면은 계속 작동하다가 얘네들이 리프로텍션이라는 작업을 해요. 왜냐? 리플리카 하나를 잃었거든요. 그러면 리플리카를 하나 더 카피해서 남아있는 4개 노드 어딘가에 서로 다른 곳에 놔둡니다. 그러면 리프로텍션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노드가 또 하나 떨어져도 계속 서비스가 되는 방식입니다. 10개에서 3대로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줄여가야 됩니다. 리밸런스가 이제 엑스펜드의 특허가 있는 부분인데, 뒷단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걸 해주느냐입니다. 얘가 데이터 분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쏠리면은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핫슬라이스라고 해서 특정 데이터들만 너무 찾는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부하를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쪼개서 나눠버려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은 얘를 또 쪼개서 나눠주고요. 그럼으로써 10개 노드, 20개 노드로 갔을 때 고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존 어빌리비티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큰 고객사에서 우리 멀티존으로 좀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몇 년 전에 사실은 컨셉이 들어왔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9대 노드를 운영하면서 세대 노드를 갖고 있는데 존 하나가 다 떨어져도, 그러면은 9대 운영 중에 3대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 리플리카는 나머지 2군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이 떨어졌더라도 나머지 2존이 여전히 서비스를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N-리질렌시, 맥스 페일러 컨셉이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셉들을 이해하시면은 엑스펜드를 쓰는데 무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구성한 걸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엑스펜드를 KR 코리아 웨비나를 위해서 10대 노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10대 노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걔입니다. 이제 폴더 구조 때문에 제가 CLX 스탯을 이 폴더로 그대로 쓸 거고요. opt clusterx bin CLX stat 하면은 스테이터스인데 스탯까지만 쳐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현재 TPS와 데이터 사이즈를 보여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와 디스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때리면은 이 언두 영역에 레이어 트리, 한마디로 인서트를 강렬하게 잘 받아줄 수 있는 컨셉이 있는데 레이어 트리 컨셉이 들어가 있어서 언두 영역이 좀 고루할 때 데이터가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디스크 스토리지는 여유가 있도록 실제 네트 데이터 이상의 좀 넉넉한 공간을 두시는 게 이러한 클러스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엑스펜드 10대 노드를 구성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시스벤치 1번을 셋업을 했는데 아직 2번, 3번은 이제 켜놓기만 했어요. 지금 현재 시스벤치 1번 노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왔다 갔다 좀 급하게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얘가 보면은 제가 이제 시스벤치 저희 그 마리아DB사에서 시스벤치에서 모든 노드로 리드 라이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크립트가 있어서 그걸 지금 사용하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표준 시스벤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건 여기 10이라고 붙어 있는 10대 노드죠.
얘에게 시스벤치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디로 보낼 건지에 대한 정보가 이게 퍼블릭 IP고요. 퍼블릭 IP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시스벤치 2 빌리언 20억 건입니다. 20억 건. 그래서 던질 때도 20억 건에 대해서 던질 거고요. 그 다음에 스레즈는 한 20개 정도 생성해서 던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런을 시키면은 90대 10 가장 표준이죠. 제가 여기다가 런을 시키면은 90대 10을 던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따가 라이트 스케일러빌리티 테스트 할 때 라이트가 비중이 높은 서비스도 있죠. 리드가 기본적으로 조회가 많으니까 90%라고 하지만 쓰기나 이제 고객이 주문을 결정하거나 이럴 때 써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때 이제 10%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좀 쓰기가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많거나. 그것을 위해서 70대 30 정도, 쓰기를 30% 정도 비율을 좀 더 준 부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천천히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빠른 편인데 오늘 좀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돌릴 때는 이렇게 돌려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0이잖아요. 0이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시스템 테이블, 클러스터링 엑스펜드 안에 있는 시스템 테이블에 코어 0부터 코어 15까지 있는 것들을 지금 한 번에 보려고 제가 스크립트를 짜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런을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스레즈를 200을 생성했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20억 건 테이블에 이제 리드를 90%, 셀렉트를 90%, 업데이트를 10% 섞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200 스레즈로 해서 12,000, 11,000 TPS 정도 나오고요. QPS는 13만에서 14만 정도 나오네요. 레이턴시가 중요하죠. 레이턴시는 스레즈가 많아지면도 올라가고요. TPS가 올라가도 또 부하 수준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올라갑니다. 서비스, 어떤 특정 서비스는 이 레이턴시에 많이 민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200 TPS만 던졌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 노드당 TPS가 골고루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놨으니 이만한 부하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0초마다 찍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Select from SB 테스트라고 들어오는데 얘가 20억 건짜리 테이블의 테이블명입니다. 셀렉트와 업데이트가 같이 들어오고요. 지금 CPU는 40% 정도이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부하를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테이블에 좀 붙어 보겠습니다. 붙는 건 이 첨언을 드리자면은 엑스펜드는 10몇 년 전에 개발이 될 때 C라는 언어로 개발이 됐고 MySQL MariaDB와 완전히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코드, 완전히 새로운 프로덕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시장에서 타겟이 필요한 거죠. 어떤 고객들, 그들에게 컴패티빌리티 호환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MySQL MariaDB를 락인해서 락 그대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서 확장을 할 수 있다. 이걸 위해서 MySQL 신텍스를 호환을 준 거지 내부는 완전히 MySQL하고 MariaDB하고 다른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제가 항상 제 테스트용으로 제이콥 DB다라는 느낌으로 JDB라고 호칭을 많이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스벤치 테이블,
얘는 3억 건 정도 넣어놨고요. 얘는 20억 건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스벤치가 실제로 얘가 20억 건인지 또 봐야겠죠. 지금 트랜잭션 던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SB 테스트 1은 대략 스키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심플한 케이스예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슬라이스 개수를 좀 팝업을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그 노드가 기본적으로 주는 디폴트 개수를 따라서 또는 내 테이블은 정말 커. 500개 테이블 중에서 우리 회사 10개 테이블은 진짜 크니까 슬라이스가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늘어나지 않고 차라리 그냥 계산해서 8기가짜리 100개, 1TB짜리 테이블이다 라고 하면은 대략 8기가로 나눠서 대략 넉넉하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 슬라이스를 해놓으면은 슬라이스 개수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부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좀 피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엑스펜드는 슬라이스 개수, 리플리카 개수가 너무 많으면 이게 또 관리할 대상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맞는 건 불필요하게 많이 만드는 건 삼가하셔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테이블의 개수는 프리슬라이스로 늘려놓을 필요는 있지만 불필요한 테이블들까지도 확장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기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기화 시 느낄 수 없는 미세한 부하를 줍니다. 자, 일단은 테이블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시스벤치 to 빌. 좀 전에 그게 세션이 안 날아갔을 텐데 제가 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저 같은 실수 하시죠? 20억 건 테이블에다가 리밋도 안 걸고 조건전도 안 걸고 이런 걸 하면은 시스템 날아갔겠죠. 저도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여기서 하네요. 5건 정도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대략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ID, PK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인덱스 K,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즈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캐릭터를 집어넣은 거죠.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패드라는 캐릭터 값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은 테이블이에요. 일단은 제가 건수 확인은 해드려야 되니까 네, 일단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메모 웜업을 안 해서 디스크에서 그대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나서 한 번 더 조회를 해보는 방식으로 할게요. 일단은 얘가 조금 일을 하는데 좀 버겁지 않도록 물론 뭐 일을 하겠지만은 좀 부하를 좀 적게 주기 위해서 얘를 좀 놔둘까요? 부하를 받으면서도 조회를 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시스벤치 2개를 셋업을 한번 여기 만들어 놨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게 시스벤치 2번. 읍스. 처음 붙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시스벤치 3번. 이 1, 2, 3번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대행해서 부하를 세게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붙었네요.
센토스로부터라 그러죠? 오케이. 자, 얘는 시스벤치 2번입니다. 왜냐, 얘를 셋업하는 것은 부하를 더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대를 하다가 조만간 또 20대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넣어놓은 건 똑같이 넣어놨고요. 이미지 떠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 시스벤치 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가 좀 쉬었다가 하게 할게요. 얘가 시스벤치 1번, 얘가 시스벤치 2번, 얘가 시스벤치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부하를 더 강하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잠시만요. 헷갈려. 자, 여기다가 얘도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세션을 하나 더 열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꽃배기로 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질문을 못 읽어보고 여러분이랑 소통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것만 하기에도 조금 버겁네요. 실수 안 하고 하기가. 일단은 부하를 더 강렬하게 주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세션도 많이 열어놨고, 자, 지금 여기 이제 20억 건이에요. 20억 건. 이거 잘라볼게요. 이게 좀 잘라볼게요. 크게 한번 볼게요. 밑으로 깔려버렸네. 이걸로는 보여드리기가 어렵군요. 네, 이게 20억 건인데 콤마를 잘라보면은 일십100 맞나요? 일십100 천만, 일십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20억. 네, 맞습니다. 20억 건 맞고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조율을 이건 돌려놓을게요. 이게 SBTS1 이거 저기 뭐죠? 아까 웜업이 안 된 상태였을 수 있으니 옆에 부하가 없을 때, 부하가 없는 걸 틈타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건 여기에 있는 노드들은 제가 아직 셋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셋업하는 걸 사실 보여주면서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창을 하나 더 준비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검은 창을 하나 더 쓸 거고요. 여기는 노드를 만들 거니까 여기서 저거 다니는 동안 이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루트로 붙으면 뭐라고 하니까 센토스로 조정을 해놓고 할게요. 센토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센토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이게 10대예요. 여기는 엑스펜더가 아직 셋업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바로 셋업이 가능하도록만 사전 준비까지만 딱 해놨어요. 지금 제가 엑셀로 이걸 갖다가 좀 하기 쉽게 하려고 시간을 좀 아끼려고 빼놓은 게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에요. 맞지? 네, 이 확장하려고 갖다 놓은 거고요. 걔네들의 이걸 좀 쓰겠습니다. 이제
아, 이 방법이 있군요. 그래서 컨트롤 V일 거고요. 지금 얘를 지금 여기다가 붙여놓고 하나씩. 네, 2번 노드. 이러니까 정신이 없네요. 2번 노드고요. 얘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되나요? 3번 노드, 4번 노드, 4번 노드, 5번 노드. 이렇게 함으로써 다 구성을 해놓고 오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열 때는 미리 구성을 해놨는데 나머지는 좀 직접 붙이는 거. 사실 그 AWS 인스턴스도 미리 생성해 놓지 말고 같이 할까 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잠깐 가서 보면은 11초 만에 이거 이미 읽어 드렸네요. 네, 됐고요. 얘한테 일을 하나 시켜 놓을게요. 어떤 일이냐? 데이터를 보면은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엔터 패스워드. use sysbench to br. 그 다음에 저기 뗐어야 되는데 테스트 1 리밋 데이터를 보고 보여드리고 여기에 있는 K값을 한번 다 긁어 모아 볼게요. 어떻게 긁어 모으느냐? 썸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다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20억 건 썸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K썸이라고 할게요. from 이거 다 읽겠죠? 데이터? 네, 그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K썸이라고 할게요. K밸류니까 이렇게 하고 얼마나 걸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작업을 계속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3개가 남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엑스펜드를 설치를 해야겠죠? 인스턴스 생성만 했으니까 물론 여기다가 필요한 엑스펜드 설치 파일은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뉴민스톨로 깔아야 될 것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깡통이고요. 네, 엑스펜드 문서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문서가 있는데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엑스펜드 5.3 그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엑스펜드 퍼포먼스 토폴로지. 여러분이 확장을 위해서 병목 없이 쓰시려면은 반드시 퍼포먼스 토폴로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엑셀에서 셋업한 것들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들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인스턴스 생겼으니까. 일단은 가까이 좀 당겨야겠네요. 머니까 힘드네요. 원래 사실은 제가 웨비나나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는 어디까지만 발표를 해야지, 어떤 주제까지만 다뤄야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있어요. 한마디로 저희들도 이걸로 밥을 먹고 사니까 어디까지, 어느 수준의 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은 큰데 욕심을 키웠더니 긴장감이 오고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가 감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생각했던 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지금부터 실제 지금 열대 노드 클러스터를 조금 부하를 줘서 조금 더 괴롭히는 걸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툴 써가지고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조금 단순 작업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설치를 해야겠죠? 잠깐 어디 갔니? 네, 일단은 이러한 것들로 사실은 그 환경 확인하면 되실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리면은 좀 글자를 제가 같이 보려고 좀 작게 했는데 이제 SCP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풀어놨을 겁니다. 이건 21초 만에 다 했네요. 얘가 너무 빠르게 하니까 제가 시간을 못 보네. 잠시만요. df-th 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 파일을 가져왔고요. 그 파일을 풀었습니다. 이 폴더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설치예요. 설치 전에 혹시라도 방화벽이 있다면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민스토리라든지 이런 건 이미 작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제 상황은 이제 디스크를 좀 마운트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나자, 하면, 이거까지 하면은 이제 다 이걸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열대에서 나머지 열대를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붙은 거 확인이 되고요. 마운트 됐고요. 마운트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자, expand 인스톨은 쉽습니다. cd로 들어가서 자, cd로 홈 센토스 expand 이 설치된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만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열대를 각각 스탠드 언론으로 붙일 열대를 스탠드 언론으로 셋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백그라운드는 설치가 쉽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특정 엔지니어를 불러서 특정 사에 뭔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설치가 생각보다 매우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도 할 수가 있고 DBA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 잘못 쳤네요. yes. 자, 지금 열대를 셋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걸 깔고 있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중요하니까
이거 보실 때 항상 아시겠지만은 뭐 주니어 분들, 시니어 분들 보시겠지만 시니어 분들은 이런 에러 메시지나 워닝 메시지 되게 유익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니어 시절에는 뭐가 안 되면은 메시지를 정확히 안 읽었는데 메시지 읽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메모리 사이즈, CPU 코어, 어디까지 사용할 거냐,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패스. 이거 가능하면 바꾸지 않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서포트를 받거나 그럴 때도 반드시 폴더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로그 패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패스가 어디 있느냐. 여기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패스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 여기를 분리를 시켜서 마운팅을 시켜주고요.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아까 마운트 해놓은 사항을 보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 클러스트릭스 로그는 데이터가 쌓이는 곳과 다른 곳에 쌓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CLX 9가 보시게 되면은 80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띄웠던 웹 중에서 보시면은 이게 클러스트릭스 9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열대 노드 구성한 1번 노드, 열대 노드 구성한 것 중에서 이 1번 노드로 접근한 경로예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이걸로 접근하면 이 페이지가 뜨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좀 붙는 게 좀 느리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찾는 게 쉽죠. 자, 이제 다른 노드로 가서 다 끝났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얘도 된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opt, clustrix, bin, clx, stat 해보면은 스탠드얼론이 잠시만요. 이거 제가 세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루트로 좀 편하게 갈게요. 이게 좀 오늘은 시간을 아껴야 되니 좀 머리를 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루트 권한으로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전에 그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받고 디스크 스토리지 제대로 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파일 설치 파일 풀어준 다음에 거기서 인스톨 명령어 때려주면은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뜨죠. 네, 얘도 떴죠. 그래도 떴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좀 번거롭지만 다 하겠습니다. expandm이라는 사실은 운영을 그 계정을 써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좀 퀵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경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얼른 올리고 필요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열대 모두가 스탠드 언론 혼자서 서 있을 수 있는 녀석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 열대에서 각기 한 대씩 있는 10개 낱낱의 노드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열대에서 이 10개 각각의 노드를 한 방에 묶어서 클러스터로 묶어서 20대로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스벤치로 부어주면서 할 거예요. 뭐였지?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노드가 전부 제대로 스탠드 언론이 올라온 게 확인이 됩니다. 저 녹색이 매우 반갑네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랬으면은 아까 저희가 그 명령을 던지는데 여기 와 있는데 생각보다 강렬한 건 explain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인덱스 스캔, SB 테스트, 인덱스를 읽었고요. 인덱스를 2억 건을 읽은 거, 2억 건 가까이를 읽은 거고, 에스티메이트는 항상 추정치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모든 노드에서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개별 노드를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읽어서 디스트 스트림, 분산적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어리게이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걔가 자기 노드에 있는 걸 썸을 친 거예요. 그러면 그 썸을 치면은 데이터 한 건만 남겠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노드에서 1억 건씩의 2억 건씩의 데이터를 지지고 볶은 다음에 썸을 친 다음에 그 값을 그 값 하나를 보내주면은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썸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1초 걸려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테스트 해볼 것은 자,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부하를 서비스가 받고 있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부하를 어디까지 줄 수 있나 한번 해보죠. 자, 1번 내에서 줍니다. 너 나오고 얘 뺄게요. 가까이 얘네들이 둘이 붙어서 자, 얘가 부하를 줄 겁니다. 그러면 200개 스레드로 지금 11,000 TPS, 14만 QPS 나가고 있는 거고요. 부하 올라가죠. 지금 디스크 부하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 TPS랑 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에서 더 때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얼마나 버티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 쯤에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같이 보시는 게 항상 레이턴시가 낮아요. 아직은. 그만큼 CPU 사용률도 버틸만 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TPS, QPS도 아직 이 클러스터가 받아줄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미 세팅된 거니 run 너도 던져라. 그러면 2번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하 레이턴시 부하 확 올라가죠. 그러면서 TPS가 살짝 감쇄되는 느낌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CPU 올라갔을 거예요. CPU 부하가 살짝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TPS 숫자 좀 올라가고요. 잠깐만요. 여기 제가 세션 개수를 몇 개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오늘 안 하던 오타도 나오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맥스 값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뭔가를 허용하고 있는지 이런 값들을 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 변수가 한 700개 가까이 있어요. 물론 모든 시스템 변수를 다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스 값 중에서 혹시 뭐가 있나 봐볼게요. 맥스 값들이 쭉 있고요. 락맨과 관련된, 락 잡고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맥스 커넥션스. 이 맥스 커넥션을 좀 더 올려줄게요. 제가 혹시 몰라서 set global은 한 2000 하겠습니다. 그냥 방해 전혀 안 받게. 자, 둘이가 던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부하는 한 대략 이 정도 나오네요. 평균 CPU 47, 50P, 50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사실 실제 DB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던지는데 탑 던져볼게요. 자, 대략 이런 CPU 느낌. 이 숫자를 횡으로 깔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던져야죠. 만들어놓은데 써먹어야죠. 자, 10대한테 던지는 거. 10대. 돌아라.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이턴시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좀 더 클러스터 사이즈를 늘리거나 좋은 스펙을 좀 더 쓰고 이렇게 돼야겠죠. 초기에 20맷에서 30맷, 40맷. 근데 레이턴시가 사실은 저런 레이턴시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150, 200, 500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레이턴시가 사실은 서비스할 때 문제가 되지 20이냐, 30이냐, 40이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레벨로 들어오느냐 아마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물론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스벤치로 지금 부하를 줬더니 꽤 많이 수치가 올라갔죠?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장난을 좀 해야겠죠? 어떤 걸 하느냐? 시스템을 좀 다운시켜 보겠습니다. 뭘 하나 다운시켜 볼까요? 자, 이게 제가 테스트안이라고 FS 탭에 적용한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KR 웨비나로 만드는 것 중에 900번하고 990번 얘네들을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다 대놓고 내가 리부트를 하겠다 이거죠. 인스턴스 스테이트 리부트 한마디로 갑자기 연결이 끊기겠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얘입니다. 네,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느냐? TPS 갑자기 훅 떨어졌죠? 네, 영향 없는 건 없습니다. 노드가 빠질 때 그룹 체인지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클러스터들은 쿼럼을 유지하거나 팍소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연결 고리의 역할들을 얘네들이 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도 TPS가 뚝 떨어지거나 제대로 못 보내고 있네요. 자, 여기는 받고 있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얘는 부하를 너무 세게 주고 세게 준 상태에서 했나요? 조금 부하를 낮춘 다음에 할 걸. 잠시만요. 부하는 조금 떨어뜨릴게요. 부하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좋지만은 그건 이제 나중에 특수 목적일 때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다운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유로 툴이 부하기를 유로 툴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IP를 하나 빼줘야 돼요. 마지막 10번이 지금 뺀 녀석인데 얘가 5410 46 54210 얘를 빼겠습니다. 54210 좀 찾을게요. 젤로 뒤에 있을 것 같은데 54210 아 저기 있네요. 54210-46167 네 거의 왔습니다. 얘를 빼고 시스벤치가 타겟 중에서 실패하는 애가 있으면은 안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작업으로 얘를 좀 빼주고 얘는 9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쟤를 갖다가 좀 네, 만약에 유로 툴이면은 아마 하나가 빠져도 계속 던질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아마 될 거예요. 어이 붙어버렸네 또. 그 사이에 또 붙어 올라와 버렸네요. 리부트가 되니까 알아서 붙어버린 거죠 지금. 꾹 눌러줬어야 좀 더 꾹 눌러줬어야 됐나 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얘는 또 9대로 세팅했다 보니까 9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대 쪽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제가 10번을 갖다 좀 전에 뺐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10번을 물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10번 던지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한테 10번이 들어오겠죠. 지금 다른 노드에서는 다른 2번 시스벤치에서는 해당 IP를 안 뺐으니까. 네, 들어오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떨어뜨려 볼게요. 한 번 더 다시. 좀 전에 시스벤치 1번은 9대한테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얘 멈췄죠. 못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시스벤치 하나는 10대 노드를 바라보고 있으니 문제가 좀 생겨버리고요. 9대 노드를 바라보는 애는 계속 꾸준히 던집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오면은 붙겠죠. 그 와중에 또 떨어뜨린다. 다른 녀석을. 자, 아까는 900번을 떨어뜨렸고요. 지금은 990번을 다시 리부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서비스는 유지를 해라. 자,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2대가 떨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8대가 OK이기 때문에 8대만 사실 또 던지게 해놨어야 됐네요. 이런 거가 사실은 데모할 때 좀 어렵네요. 다시 그래도 던지도록. 얘가 387117 빼겠습니다. 여기 트랜잭션은 들어오죠. 얘가 다 받고 있죠. 8대가. 일단은 지금 시간을 제가 또 많이 썼네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지 않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 지금 2대가 이렇게 된 상태고요. 이제 조만간 또 올라올 겁니다. 떨어졌던 놈들 다시 올라왔고요. 얘도 다시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스벤치로 부하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노드를 붙여야겠죠? 그럼 붙이겠습니다. 저희가 alter cluster add라는 명령을 쓰고요. 붙일 때 클러스터를 붙이는 public IP가 아니라 private IP를 쓰는 겁니다. 제가 private IP를 저걸 만들어 놓고 private IP를 가져왔고요. 여기 있네요. 얘네들이 지금 그 10개 노드예요. common. 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클러스터 add에다가 붙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돌고 있는 상태고, 똥 붙이면은, 보세요. 지금 216, 214 데이터,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붙냐, 안 붙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계속 돌고 있고, 네. 이 노드가 딱 붙는 그 시점에 그룹 체인지가 일어나요. 그룹 체인지가 일어났는데 여기 제가 10초마다 찍고 있는데 이때 시점과 그 다음에 이때 붙을 때 딱 GTM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찰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또 순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마리아DB는 앞에 맥스 스케일을 둬서 이 트랜잭션을 홀딩하고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사실은 지금 개발을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좀 복구가 이 찰나의 순간도 커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10대 있을 때 10대를 붙이면은 야, 부하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데이터를 옮겨야 된다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리밸런서가 이 일을 알아서 합니다. 지금 데이터 옮기면서 동시에 지금 부하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얼른 데이터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부하가 큰 경우에는 여기서 TPS 받아주면서 지금 트랜잭션은 이쪽으로만 던지고 있잖아요. 좀 더 올릴 수도 있겠죠, 트랜잭션은. 근데 얘네들도 일을 하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CPU를 쓰는 이유는 이쪽으로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20개 노드에다가 전부 다 때려볼게요.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시스벤치 헬프 런에다가 20에다가 미리 IP는 박아놨습니다. 런 던질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10대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대로 보내는 거예요. 20대 모두한테 지금 싸는 거예요. 지금 다 데이터가 분산이 됐느냐 보세요. 얘는 200기가 갖고 있지만 얘는 이제 11기가 0 이렇게 갖고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제 보세요. 자, 11번에서 20번까지 지금 바로 붙고 나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부하가 들지만은 CPU 오퍼레이션 부하도 커요. 데이터 쿼리가 들어오면은 쿼리를 파싱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쿼리 플랜을 만들고, 오라클에서는 소프트 파싱 개념이 있죠. 하드 파싱, 소프트 파싱 개념이 있죠. 얘도 이러한 CPU 부하가 드는 일들을 이미 처음부터 먹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모두 다 던지고 있고 경미하지만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하시려면은 select, 얘가 노드가 붙은 걸 보시려면은 all from system
node info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0대가 붙어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노드 인포에 잘 붙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20대인데 좀 더 끌어올릴게요. 얘도 너 멈추고 .sysbench helper run 20 run, 너도 멈추고 좀 더 강하게 .sysbench run 20 run 이렇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리드 라이트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TPS는 늘어나죠. 지금 이제 던지는 만큼 받는 겁니다. 던지는 만큼. 자, 보세요.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똑같이 데이터 사이즈가 없음에도 뭐가 하냐면은 일단은 들어오는 쿼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20대 노드에다가 다 쏘고 있는 거거든요. 볼게요. 예, 잠깐 끊고 세대가 지금 쏘고 있으니까. 그래서 cat sysbench helper run 20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IP를 20개를 다 박아 놓은 거예요. 아까 이미 그 인스턴스 만들자마자 IP는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IP를 박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부하를 더 준다. 73 read write 73 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부하가 조금 더 심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너도 조금 더 부하 센 걸로 run, 이게 run read write 73, 얘도 부하 좀 더 센 걸로 run read write 73. 그러면 이제 쓰기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또 노드를 떨어뜨린다. 자, 아까 떨어뜨린 애들 둘이를, 자,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하죠.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를 리부트를 시킨다. 자, 얘 올라오는 거 보고 노드 드랍 시킬게요. 자, 노드 2개 빠졌죠. 지금 서비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TPS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저 시스벤치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좋은 유로툴을 쓰신다 그러면은 이것과 상관없이도 아마 여파를 안 받고 계속 트랜잭션을 던질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스벤치 하나마다 20대 노드를 보고 다 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아니요, 그냥 두죠. 얘를 갖다가 사실은 로드 제너레이션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트랜잭션을 아까만큼의 TPS를 충분히 주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돼서 좀 덜 보여줘서 좀 아쉽네요. 여기서 이제 노드를 뺄 건데요. 노드를 뺄 때는 그냥 아예 중단을 시켜버리죠. 그럼에도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맥스펠러가 2이기 때문에 2대는 되어 있지만은 얘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올라와 주세요. 네, 그룹 체인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그룹 체인지가, 떨어질 때도 그룹 체인지가 일어나고 올라올 때도 그룹 체인지가 일어나지만은 붙었죠. 자, 올라온 겁니다. 아까 두 개가 빠졌다가 올라온 거고요. 다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노드를 빼겠습니다. 자, 좀 전에 추가했던 노드가 아니라 지금 원래 있던 노드 중에서 얘를 갖다가 아예 터미네이션 시킬게요. 그럼에도 서비스가 중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단 없이 돼야 된다. 지금 4번 노드 날렸습니다. 아예 4번 노드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간이 많이 다다랐는데 잠시만요. 여러분의 질문을 사실은 좀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저희 직원분들이 같이 답을 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답이 많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진행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는데, PPT 장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과 다르게 라이브 데모를 보여주려니 실수를
실수를 안 하고 하기가 참 그거가 좀 많이 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몇 번 하면 좀 더 익숙해지겠지만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 패럴렐 쿼리 익스큐션은 사실은 이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늘 거기까지 시간이 못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오라클의 패럴렐 쿼리 프로세싱처럼 하나의 쿼리를 던지면은 모든 노드에서 모든 쿼리가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컨셉이 좀 들어갑니다. 슬라이스 컨셉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잠시만요. 기초서 어떻게 확장하는가 네 페이지 아까 그 퀵하게 리뷰할게요. 확장을 위한 몸부림 주요 페인 포인트인데 아까 그 디스트리뷰트 키 나왔고요. 그 다음에 PK 잡는 거 요거 나왔고요. 데이터 스큐니스는 내부적으로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인덱스와 관련돼서는 일반 테이블의 PK의 디스트리뷰트 키는 거의 좀 고르게 분포를 해주는데 인덱스를 생성할 때 가끔씩 첫 번째 칼럼만 잡으면은 여러분이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구매 결과 코드라고 할 때 구매 정상 값이 다른 이상 값에 비해서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1만 잡으면은 그 코드 값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인덱스도 나눠져서 전개가 되고요. 네트워크 버든에 대한 전략은 아까 그런 PK, 인덱스, 조인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TPS, QPS, 스레드 개수 올리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선형으로 확장할수록 부하를 더 잘 받아줄 수 있는데 저희가 시스벤치 툴을 쓰다 보니까 조금 그 TPS나 여기 뺐다 넣었다 할 때 부하 주시는 부분들이 좀 충분히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클러스터 확장 추소 노드 페일러.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ERD인데요. 여러분 설계도 없이 설마 개발하시는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근데 ERD는 생명이에요. 진짜 개발하실 때. 복잡도가 장난 아니죠? ERD. 네, 이게 조회가 잘 안 되네요. 네. 제가 이제 ERD를 그렸던 건데, 이건 이제 회사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렸던 거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있고요. 릴레이션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릴레이션 밑에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인덱스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테이블도 베이스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해시 디스트리뷰션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슬라이싱이 됩니다. 이 컨셉의 기준에 의해서 슬라이싱이 일어날 거고요. 슬라이스는 1대,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릴레이션과 리프레젠테이션은 1대 n이고요. 레프리젠테이션과 슬라이스는 1대 n이에요. 테이블은 여러 개의 슬라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슬라이스는 2개 레플리카냐 3개 레플리카냐에 따라서 1대 n으로 1대2나 1대3이겠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는 슬라이스 개념까지는 로지컬이라다 그러면은 피지컬한 개념은 리플리카스 레벨로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랑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디바이스 컨테이너스 보면은 여기에 노드 아이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리플리카가 어느 노드에 들어가 있다, 상태는 어떻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뒷단에서 리빌런스가 무슨 일을 해주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정보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노드가 있고 그 노드의 멤버십이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가끔씩 이 노드를 갖다가 붙였는데 안 될 때는 이 펜딩 인바이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테이블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락이라든지 이런 거 보실 때는 이 락 쪽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고요. 웨이터, MVCC 웨이터라든지 트랜잭션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락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저희가 쿼리 프로파일링 할 때, 쿼리 프로파일링 하는 부분이, 네. 이 부분인데요. 저도 100% 테이블을 이해는 못했어요. 저희도 마리아DB임에도 아쉽게도 좀 테이블 설계도, 시스템 테이블에 대한 설계도, ERD가 있지 않아서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드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쿼리가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쿼리의 트랜잭션과 인보이케이션, 우리가 이제 하나의 쿼리가 들어오면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수행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 수행 단위별로 나눠서 프로파일링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서 얘를 갖다가 켜고
쿼리 프로파일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켜고 하면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QPC 쿼리나 QPC 플랜을 통해서 같이 엮으면은 어디에서 어떤 부하들이 있는지를 쉽게 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했던 화면이고요. 저희가 장표를 마지막으로 아쉽지만은 이 그림으로, 아니죠, 감사합니다 띄워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띄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웨비나에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엑스펜드가 충분히 안정성이 있고 여러분이 대규모 시스템을 만들고 싶거나 처음부터 대규모를 준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을 때는 엑스펜드를 먼저 고려해서 처음 개발부터 진행하시면은 나중에 별탈 없이 확장을 깔끔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쉽게 하실 수 있다. 요것을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긴 내용임에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